그렇게 지금 좀 계시는 분들은 고민하고 있었고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을사년에 시작하는 게 나한테는 좀 더 도움이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짝꿍이 생겨서 의지를 할 수 있는, 내가 조금만 더 나 자신을 조금만 더 부여잡고 조금만 더 일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2025년 예. 상반기 운세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을 데리고 오라고 한 분 한 분. 이번 시간은 네. 75년생 토끼띠 분들의 네. 운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토끼띠 분들이 을사년에는 굉장히 더 도화가 만발하고 더 우울해지고 네. 또 사치가 더 심해지고 시기 질투가 더 올라가고 더 예민해지고 막 이렇게 더 될 거예요. 원래 안 그랬는데 그런다가 아니라 그랬는데 조금 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 토끼띠 분들이 올해 을사년에는 뭐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런 걸 다 떠나서 약간 기문이 열리듯 네. 내가 조상과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더 내가 소통하듯이 내가 자꾸 감이, 직감, 예감, 촉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는 격이고 꿈자리가 더 그렇게 예민해질 것이고 그 을사년 한 해가 좀 그럴 거예요. 이 토끼띠 분들이, 을묘생 분들이 75년생 이 을묘생 분들이. 근데 이분들은 내가 이제 슬슬 갱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오면서부터 더 우울해지고 더 몸이 이렇게 막 축축 처지고 더 예민해질 거란 말이지. 더 감수성이 더 올라서 말 한마디에 더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이렇게 더 예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 사치도 자꾸 심해지고 사도 뭔가 만족이라는 게 안 되고 어떤 이렇게 신내 직성, 이렇게 가물에 대한 직성, 어떤 신기에 대한 직성이 자꾸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장점으로 되는 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고 이쁨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은 있다. 그러면 이런 장점인 거를 더 부각시키려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못했다는 게 있다면 뭐 시험이 자격증이 됐던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리 쪽이 됐던 원래 도화가 많이 있는 토끼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손끝에 재주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 쪽이 됐든 재능에 대한 부분이 됐든 뭔가의 자격증을 따놔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써먹는 거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게끔 아니면 또 내가 따는 순간 내 마음이 또 바뀌어서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렇게 지금 좀 계시는 분들은 고민하고 있었고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을사년에 시작하는 게 나한테는 좀 더 도움이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노력을 50%밖에 안 했어. 그러면 점수가 70% 정도는 50%밖에 안 했는데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 운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격증 같은 거는 미리 이럴 때 따놓는 게 좋다. 그게 나의 장점적인 부분을 이때 써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을묘생 이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이혼하셔서 애인을 두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만족이란 바람기도 있고 솔직히 여성분들이거나 남성분들이거나 바람기도 있고 근데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낀 분들도 좀 사실 있고 자녀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어떤 내가 내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는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약하다. 그 기운이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분들은 외로운 이럴 때 혼자 계셨는 분이거나 이런 때는 내 새로운 어떤 귀인자라 그래서 인연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혼했다고 혼자 살아라는 법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짝꿍이 생겨서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의지라는 게 뭐야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서 뭐 죽을 때도 혼자 죽지만 그래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걸 하면서 내 마음의 위안, 위로, 그래서 뭔가 든든함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런 단점적인 게 부각되는 이 시기에 조금 내가 차분하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특히 또 부모 형제의 덕이 크게 있지 않고 또 내 배우자의 덕도 없는 이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났으면 그 만난 사람과 다시 재결합하는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보되 시작은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을묘생 분들이 욕심이 많아. 뭐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사랑받는 욕심, 돈 욕심, 일에 대한 성취욕에 대한 욕심 이런 게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가 그래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돼요. 단지 이 을묘생 분들은 만사가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 누가 나 진짜 한 달 먹고 살게끔 생활비나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좀 내려놓고 싶은 때가 좀 있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만 더 나 자신을 조금만 더 부여잡고 조금만 더 일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욱 더 성취욕이 또 생기고 이러니까 을묘생 분들은 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종교를 갖고 계셔서 빌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어느 시점 되면 나한테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게 어느 정도 나한테는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조상의 덕이 있는 또 을묘생 분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뭐 그냥 다녔다 안 다녔다 이런 분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망설이고 있거나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좀 종교적인 부분에 의지도 좀 하시고 공덕이라고 하죠. 공덕을 좀 쌓는 건 어떨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나한테 그게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적금 타듯이 뭔가 때가 올 것이다. 이게 특히 을묘생 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을묘생 분들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을사년에 좀 우울한 어떤 마음들은 들었다 할지라도 조금 더 밝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힘내서 이 진짜 힘든 이 시국에 잘 헤쳐나가시자고요. 용기 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